자, 이쪽 고소 쪽은 이런 민법 얘기, 형법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기초 개념을 모르면 힘들어요. 그냥 급하다고 시험 앞뒀다고 뭐 그게 딱 알맞은 비유야. 급하다고 바늘을 흐리에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 없단 말이야. 바늘을 써봐야 뭐 알지. 바늘이 이렇게 쓰면 실을 여기에다 깨야 되는데 급하다고 깨기가 힘드니까 여기 묶어 쓴다고. 해봐 들어가면 훌레덩 벗기지. 훌레덩 바늘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초 같은 거는 필요한 건 해야 돼요. 자, 교재 47페이지 2 보면 고소 요건과 절차에서 고소의 주체 나옵니다. 고소권자 여전히 계속 중요해요. 결론을 말하면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 그랬어? 고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고소권자입니다. 자, 강의 노트 옆에 14페이지 펴놓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를 또 판서로 해놨어요. 판서 노트 펴놓고 이 피해자고 이 피해자가 무능력자야. 무능력자. 누구를 무능력자로 말한다 그랬지? 성년이 안 된 미성년자, 어린애거나 7세, 8세, 16세 여고생 이런 무능력자 또는 정신이 약한 치매거나 그지? 예. 이런 무능력자가 피해자면 얘는 고소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들잖아. 그리고 성범죄가 그 강간죄, 친고죄였을 때 이 정신 박약아들 있잖아. 정신 박약아들이 요즘은 이제 정신 지체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박약아라 그랬단 말이야. 박약아들. 그런 애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따라와 그러고 데려가가지고 강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 그런데 걔들은 그게 의미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고소할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고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능력자의 경우에 법정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을 민법이 뭘 만들어놨다 그랬지? 법정 대리인을 만들어놨다 그랬잖아. 그지? 법정 대리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친권자 후견인 기지. 친권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일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고소권을 가져요. 그래서 고소를 법정 대리인이 해줄 수 있습니다. 친권자 후견인들이. 근데 친권자 후견인 중에 나쁜 친권자 후견인도 꽤나 많다 그랬죠. 아버지가 딸을 강간을 한다 이런 경우 많아요. 후견인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에는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이 범인일 때는 자기를 고소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히 후견인 같은 후견 감독인들이 있을 텐데, 그지? 그래서 다른 친족이 고소를 대신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친족이. 그 다음에 그래서 친족들이 고소권자가 되는 경우들이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피해자가 무능력자 알고 이번에는 사망했어요. 죽었을 때.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해서 왕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요즘 뭐 쉽게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려. 그러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모욕죄 같은 친고죄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데 이 댓글 달거나 왕따시킨 저놈들을 처벌하려면 누군가 고소해야 되는데 법에 이 사람은 이제 고소를 못하니까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 결혼을 안 했으면 직계 친족, 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 반계혈적 중에는 형제, 자매까지는 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때 사망한 경우는 모욕을 당하고 자살한 경우, 범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인데 죽은 사람을 모욕을 했어. 죽은 사람을. 사자 모욕죄라는 건 없죠. 사자 모욕죄는 없죠. 살아있는 사람 모욕죄는 있죠. 대신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죠. 사자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이거나 이런 걸 적시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때는 고소를 했는데 죽은 사람은 고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이 고소를 하겠죠. 친족이나 또는 자손들이. 친족하고 자손하고 거의 같이 중첩이 되는데 8촌까지가 이거 뭐 이걸 따지면 8대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넘어서는 친족이 아니죠. 친족이 아니니까 그거부터는 이제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자손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화 이순신인가 명랑인가 여기에 원균이 뭐 나쁜 짓 했다고 표현되니까 원균의 후손들이 이 그 작가 감독 이 사람 고소했잖아. 사자명예훼손죄로. 원균의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원유철이라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요즘에 쑥 들어가 버렸지. 뭐 뇌물죄로 수사받고. 한때는 새누리당 그쪽은 옛날에 한나라든가 그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원균 초상하고 원유철이하고 인터넷 비교해봐. 둘이 똑같아. 유전자 힘이 그 초상하고 거의 똑같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도 당혹스러운 게 이 400년 전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 400년, 500년 전 사건을 조사를 해야 돼. 그때 기록을 조사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뭐 3년, 4년이 된 것 같은데 아무 소식이 없느냐니까 이거 번역할 사람이 없지.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자 번역하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돼. 수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돼. 그 번역을 해내는 것 자체가 그지. 그래서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료를 내매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봐.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왕따당이 자살했는데 자살한 사람이 결혼했으면 남편, 배우자 또는 부인이 고소해주면 되겠고 뭐 친족이 있으면 직계친족, 형제, 자매들 고소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넘어와 버렸어. 또는 뭐 고아야. 이 세상에 뭐 친족이도 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리고 자살해 버렸어. 그러면 이 모욕단 이놈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고소해야 처벌을 하는데 고소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검사가 지정해 줍니다. 당신이 고소권자가 되세요라고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고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정 대리인, 다른 친족, 자손 또는 검사 지정한 자들이 고소권자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책에 가봐요. 피해자 47페이지 피해자. 보험조례에 의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때의 피해자는 뭐 자연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합니다. 이거 뭐 여기서 문제화가 안 되는데 형법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이것도 뒤에 어디 쓰이니까 이 기초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민법상 권리 주체, 권리의 주체를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 한자로는 인이라 그러죠. 인 한자로 인. 인에는 자연인이 있고요. 자연인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사람으로 인정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이 사람을 인정한 건데 왜 법인을 만들었냐니까 법인은 다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하고 재산의 단체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대여섯 명이 모여서 회사 운영한다 그랬을 때에 뭐 돈을 주고 받고 그래야 하는데 대여섯 사람의 명의를 다 도장을 받아서 거래할 수 있겠지. 물건을 주고 팔고. 근데 오늘날 주식회사는 회사 주인이 몇백만 몇천만 명이 돼요. 주식으로 나눠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어떤 거래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회사 주인들이 일일이 도장을 다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거 뭐 복잡해서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개념을 만들었어요. 사단이라는 법이 인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만들면 이 회사 명의로 그냥 계약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사람의 단체의 사단법인이고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회사. 영리 사단법인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재산의 단체인데 그 대표적인 학교 법인들 있죠, 학교. 그다음 미르 재단도 재단이었구나. 돈을 출연해가 그 돈을 운영해서 어떤 이득이 생긴 것을 가지고 뭐 공익 사업들을 하도록 한 거죠. 재단은 사익 재단은 없죠. 공익 재단만 있고요. 학교들, 그다음 종교 단체들 이런 쪽에 재단들이 많아요. 사립학교 운영하는 재단들이 많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그 회사가 되고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사람은 호적에 그냥 태어나면 호적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법적으로 법인이 사람이 되려면 등기로 해야 돼요. 등기. 예. 뭐 부동산 등기처럼 이런 회사 등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그 법원의 등기소에 가면 이 회사의 대표가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뭐 땅은 주소는 어디 있고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단체로 움직이는데 등기를 안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등기가 바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격. 사람을 치면 태어난 거지.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사람의 단체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동창회라든가 그다음에 종교 단체들도 등기를 안 하고 움직이는 종교 단체도 꽤나 많아요. 그러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된다는 거죠. 법인격 없는 사단. 그 말이에요. 그게 자연히 법인격 없는 단체란 말이 그 말이야. 등기를 안 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무슨 대학 동창회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그 대학교 동창회 명의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명의로 고소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이런 한자 표현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어렵죠. 일신전속적. 한 몸에 오로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전소, 일신전소. 그래서 피해자가 죽으면 사실 고소권은 끝나요. 상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소권을 양도 못합니다. 팔아 넘길 수 없어요. 팔아 넘길 양도잖아. 고소권만 팔아 넘기지 못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예외가 있긴 있죠. 특허권,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이건 고소권까지 같이 양수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잘 안 되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기면 피해자 법정대리 나와요. 법정대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런 사람이 법정대리를 그랬죠. 참 요거 얘기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자 법정대리인이 나오면 피해자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법정대리인이 나오면 피해자 본인은 어린애거나 그지 미성년자거나 뭐 정신이 살짝 맛이 갔거나 아니면 정신이 아예 나간 사람이지 이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법정 대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피해자가 16세 된 여고생이야. 여고생인데 옛날 같으면 뭐 강간을 당했다 뭐 이 강간죄가 치고있을 때 그럴 때가 있고 지금은 뭐 강간 당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처벌하는데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달아서 모욕을 당해서 모욕 당해가지고 막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다가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근데 부모는 보니까 그 나쁜 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부모는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이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있다고. 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다른 친족의 고소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저놈이 피의자인 경우죠, 그지?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후견인 삼촌 이런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이고 그놈이 피의자인 경우죠. 그놈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니까 마찬가지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역시 고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고소권자일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죽기 전에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까지 고소 못합니다. 이거는 미성년자 판단 능력이 떨어진 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 가지 잘 비교해 두시고요. 여기 있었구나.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만 되지 간접 피해자는 아니다. 상속인, 양소인 같은 승계인들은 고소권자 아니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피해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 그게 48페이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이것처럼 서로 의사가 갈릴 때에 부모가 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부모가 갖는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16세 여고생이란 말이에요. 16세 여고생. 예민하죠? 아주 예민할 때 16세 가만히 있어봐요. 16세 여고생. 얘가 법정 대리인 이제 엄마 아빠하고는 뭐 거의 이야기 안 하니까 무능자 본인이 갖는 고소권하고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하고 이제 관계가 문제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가 본인이 그 고소권이 만약에 소멸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문제예요. 뒤에 좀 이따 하겠는데 이 친고죄 고소권은 친고죄의 고소는 모욕죄 같은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돼요.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딱 6개월만 고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버리면 고소 못합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갈 무렵에 대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 6개월이 지나서 얘 고소권 소멸되면 엄마가 원인을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그 이렇게 오게 된 놈들을 처벌하려고 해서 뒤늦게 고소를 하면 고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엄마인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은 딸의 무능자인 딸의 이걸 본인이 그래 본인 그럴 때 대리에서 본인 그러면 대리인들을 본인으로 절대 말 안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을 그러고 본인 피해자 본인을 본인으로 그래. 대리 당하는 사람을 본인으로 그래. 일단 두 견해가 있습니다. 엄마인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은 본인인 딸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걸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대리권설입니다. 대리권설. 대리권설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의 딸의 고소권을 엄마가 대신 행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고소권은 딸의 고소권 하나죠, 그죠? 하나를 딸이 고소하거나 엄마가 고소하거나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딸이 고소하려면 14세 이상은 돼야 되죠. 딸이 만약에 6세, 7세 같으면 고소권은 있지만 고소할 능력은 없죠. 고소는 못하지만 딸이 14, 15, 16, 17, 18세까지인 경우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자기가 고소할 수 있고 엄마도 고소할 수 있는데 딸의 고소권은 엄마가 대신하는 걸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딸의 고소권이 살아 있어야지만 엄마가 대리할 수 있는 거고 딸의 고소권이 6개월이 지나거나 뭐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소해서 고소권이 없어졌거나 해버리면 엄마는 고소를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권이 하나인 거죠, 그죠? 하나의 고소권을 딸이 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법정 대리인 엄마가 하거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의 고소권도 딸이 범인을 안 나오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면 고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늦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엄마는 고소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설은 다수설이고요. 대부분 판례는 이때는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인 법정 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은 딸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으로 갖는 게 아니고 엄마 자기의 권리다라고 봐요. 엄마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법이 인정한 엄마 자신의 권리로 봐요. 그래서 딸의 고소권하고 아무 관계없이 엄마는 자기 엄마로서의 지위에서 법정 대리인 지위에서 또 하나의 고소권을 갖는 걸로 봐요. 엄마 자기의 권리로서. 그래서 딸의 고소권이 있든 없든 소멸됐든 6개월이 지나 소멸됐든 말았든 엄마는 엄마로서의 고소권을 갖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 자신의 고유의 고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사라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딸의 고소권이 소멸되면 대리권서를 따르면 엄마의 고소권도 법정 대리권도 소멸해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고유권서를 취하게 되면 딸의 고소권이 없어지더라도 뭐 고소기간을 지나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엄마는 자기의 고소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 보호를 해서 더 낫기 때문에 대원 판례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요 차이 대리권설과 고유권설의 차이는 강의 노트에도 잠깐 써놨고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책에도 그 48페이지 도움글에 참고 도움글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위에 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해놨습니다. 한번 봐보죠. 뭐 요 설명한 것을 분할해서 분석해서 써놨으니까. 일단 대리권설에 하면 다수설인데요. 피해자 본인의 명세현에서의 반하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고유권설을 취하거나 대리권설을 취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2번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을 소멸하면 법정 대리인 고소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대리권설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 엄마의 고소기간도 피해자 딸이 범인을 안나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 딸이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학설이 불가하고요. 판례는 아니단 말이에요. 판례는 그래서 왜 이 판례만 쓰지 왜 대리권 다수설을 써놨냐면 이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걸로 보면 돼요. 객관식 문제는 판례에 의해서 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다수설이라는 걸 알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해자 본인의 명사에 반하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뭐 대리권설을 취하든 고유권설을 취하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다르죠. 피해자의 고소권, 딸의 고소권을 소멸해도 법정 대리인 고소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유권설 입장이고요. 대리권하고 다르죠. 3번 법정 대리인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나로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대리인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가 1년이 따라서 2년이 따라서 3년이 따라서 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뭐 10년이 있다가 10년은 공소시효 보통 완성되나 한 5년 6년이 있다가 알았어. 어제 뭐 그 어젠가 그저께 최 무슨 검사가 성추행 당했다고 한 거 8년 전 사건이잖아. 그럼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범죄에 따라서 장기 10년 미만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잖아. 그지? 공소시효 혹시 완성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못하는 건데 하여튼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알았다면 몇 년이 있다 알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소해서 법정 대리인이 자기가 범죄를 알고 범인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자, 이거를 판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별표 한 3개 놓고 거기에 요거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걸 좀 비교해서 정리해 그걸 종합 정리해 놓은 겁니다. 판례가. 자, 그래서 요 판례 표시만 해두고요. 금방 이런 거가 똑같아요. 고유권사로 똑같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49쪽에 대한 판례 있어요. 판례. 이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었을 때인데 이것도 뭐 다 이제 비친거죄로 비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법정 14세가 되면 고소 능력이나 고소 취소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4세가 됐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고소하거나 고소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별표 한 2개 놓고요. 읽어보죠.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반대 의사표시죠.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고소 취소죠.
소송 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의사 능력 14세 되면 13세부터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서 한다거나 법정 대리인에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 희망 의사를 처리할 당시 비록 14세 10개월 어린 나이거나 하였더라 하나 그러면 13세에 대한 고소 능력이 있다고 봤는데 14세 됐으니까 고소 능력이 있고 더 남죠. 피해자 의사 표시가 당해 사건의 범의 의미, 피해를 당한 상황, 뭐 철의 의미,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졌다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철의 의사 표시, 고소 취소죠. 고소 취소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 주의에 2번 봐보세요. 주의 2번. 1번은 뭐 그렇고 2번. 민법상의 이능염자는 그 법정 대리만 고소를 갖는다. 그러면 잘 속아요. 민법상의 이능이 없는 자가 몇 살까지인데 몇 세까지야? 만 18세까지잖아. 1세부터 18세까지. 그치? 어? 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우리나라 나이 아니야. 우리나라 나이는 많으면 막 3살까지 차이 나잖아.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항상 만 나이로 치는 거야. 만. 미국 나이로 치는 거야. 올드 개념이죠. 올드. 1년 됐냐 2년 됐냐. 그거 헷갈리니까 통일하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자고. 그런 좀 혼란도 있어야지. 그 남자들 세계는 이상해, 그지? 서로 나이가 많으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어쩌다 형 되려고 그러더라고. 위에 있고 싶은가 봐. 뭐 하다가 민법상의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법정 대리만 고소를 갖는다. 그러면 틀려요. 19세 미만자, 19세 아직 안 찼는데 18세까지는 고소권은 있어요. 항상 고소권이 있고 다시 13세 이상까지는 고소권도 있고 고소 능력도 있지만 13세가 안 된 5, 6, 7, 8, 9, 10, 11, 12까지는 고소권은 있지만 고소 능력이 없을 뿐이죠. 고소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만 고소권을 갖는다면 틀려. 다 본인하고 법정 대리인 다 같습니다. 고소권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친족 등 있죠. 뭐 아까 본 거죠. 무슨 뭐 특별하게 많이 쓰면 나오진 않는 겁니다. 쭉 아까 정리한 거 다시 봐보세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의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고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만 고소할 수 있는데 단 피해자 명세에서 반하지 못한다. 별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자의 죽은 사람의 명예로 훼손한 범죄에 대한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고소권자.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친고죄만입니다. 별표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친고죄만이에요. 이해관계를 신청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된다. 10일 별표해놓고 10일. 숫자 같은 것들 형사법에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숫자 나오면 항상 신경 쓰세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지정해야 되고 그 지정받은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고소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검사가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뒤넘겨서 고소의 제한 나오죠. 고소의 제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 유교적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 있어요. 많이 순화가 됐지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권자더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 못해요. 그래서 장인이 나를 때렸어, 폭행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맡겨놓은 돈을 횡령을 했어, 고소 못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기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 고소 못한다 그랬지.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해서 성폭력을 해서 또는 때려서 가정폭력을 해서 그러면 고소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성폭력 특별법상,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특별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곁다리 것들이고요. 그다음 고소의 방법으로 가보죠. 고소의 방법. 고소의 방법은 피해자가 할 수도 있고 법정들이 쭉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의 대리, 임의 대리를 말하죠. 임의 대리 옆에다가 친구에게 부탁이라고 써놨어요. 친구에게 부탁. 이게 임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가 고소를 하거나 피해자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법정 대리인도요. 법정 대리인도 다시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죠. 그죠? 임의 대리가 가능해요. 법정 대리인 부모도 자기가 고소하지 않고 자기 친구한테 고소해서 부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대리라는 형태가 이거죠. 본인 A가 있고요. 이 사람이 뭔가를 거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C한테 부탁을 할 수 있죠. 차 사달라는 거, 집 사달라는 거 이런 거 부탁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사람이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C하고 그 협의를 하죠. B하고 상대방하고 거래 상대방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차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이런 것들을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상에 C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C가 이렇게 하죠.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대리만 해줄 뿐이고 돈 낼 사람은 따로 있다. 본인은 따로 있다고 표시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는 의사 표시하고 법적 효과의 불일치에 대한 그 일치에 대한 예외입니다. 의사 표시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의사 표시의 효과는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요 본인이 부탁해서 되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라고 그러고요. 임의 대리. 법이 대리하도록 정하는 것이 법정 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리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법정 대리 고소권은 당연하고요. 부탁으로 대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대리권을. 법정 대리는 또 대리를 시킬 수도 있죠. 뭐 대리금은 대리운전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것도 넓게 보면 대리죠. 근데 요거는 그 임의 대리, 친구한테 부탁하는 임의 대리는 요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죠. 시킨 사람의 뜻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법정 대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법정 대리는 자신의 권리니까. 임의 대리의 경우는 임의 대리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죠. 친구 자신의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시킨 대로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판례. 아이고 판례 안 넘어가나. 나 살아있는데 안 넘어가지. 둘 중에 뭐가 맛이 갔을까? 자, 대리인의 고소의 경우에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수여됐음이 실질로 증명된 충분하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문제화가 됐어요.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이 무슨 말이냐면 그 뭔가 부탁하는 것을 한자 표현으로 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갈 때 본인이세요 아니에요라고 항상 그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물어요. 본인이면 자기 신분증 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아닌 걸 떼러 가면 그 본인이 이 사람한테 그걸 부탁했다라는 그 서류를 써야 돼. 거기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소를 할 때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소기간은 요거는 법정 대리와 다르죠. 대리 고소인이 아니라 정당 고소권자, 이 대리를 부탁한 사람이죠. 이 기준으로 그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소의 방식은 쉽습니다. 고소의 방식은 말로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수사받을 때 말로 해도 되고 구술이죠. 구두 말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됩니다. 구술 말로 고소한 때는 이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어요. 독립된 고소 조서일 필요 없고 피해자를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그걸 참고인 진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고인 진술서 상에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처벌을 원하는가요 해서 네라는 표현이 있으면 돼요. 고소된 걸로 됩니다. 네, 처벌을 원합니다. 이 말만 들어가도 고소 받은 걸로 돼요. 자, 그걸 확인한 판례가 밑에 나오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사법, 경찰은 조서를 작성해야 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고소권자를 정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는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을 처벌하는 요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되고 그 의사 표시가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반받은 대리인도 수사기관에 구술 말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고 쭉 건너가서 고소기간 봐보십시다. 고소기간. 교재 51페이지 가로 4번 고소의 기간. 이게 문제되는 것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죠. 지금 저 무슨 최검사 미투 사건 TWO가 그건 둘인가? 투구나. 나도 당했어 이런 거지.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거 있는 거죠. 그냥 막 성추문으로 이루어진 사회 같고 우리 사회가 원래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그냥 아무 말하고 지나오다가 이제 뒤늦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한단 말이야. 전부 사건 보면 10년 전 사건, 7년 전 사건이에요. 미투 사건이. 미투 운동이 뭔지는 알지? 모르나? 나도 당했다 이거야. 나도 강간당했다. 나도 성추행 당했다 이런 건데 너도 나도 막 나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영화 제작자 우리가 어릴 때는 웨인슈타인을 그러는데 웨인슈타인 유명한 저 서부 영화 배우야. 지금도 기억나. 온 애들 다 찝쩍거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영화 제작자로서 타락되고 영화 한 사람 체조 코치 점점 다 지금 줄줄이 나 떨어지고 있죠. 미투 해가지고 내가 당했다라고 증언이 나오니까. 근데 이 성범죄는 우리나라는 친고죄였다가 이제 친고죄 아닌 거 그 문제가 없는데 10년 있다가 뒤늦게서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면 10년 또는 2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하기는 드물겠고 한 3년이나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러면 수사기관도 난감하죠. 그 옛날 사건을 증거를 모아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을 증거를 모아서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지 평온하게 사회생활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당황스럽죠. 그죠? 사회가 완전히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이 갖는 이 친고죄 갖는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려고 그래요. 친고죄 문제점. 그래서 내가 거기 그 고소기관 밑에 참고에 친고죄 문제점을 거기에 참고에 넣어놨어요. 친고죄는 어떤 범죄로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야지만 처벌하는 범죄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벌할지 안 할지가 누구한테만 달려져 있어? 피해자 마음에 달려져 있죠. 피해자가 처벌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계속 몇 년 있다가
처벌해 달라고 그런다 말이야.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뭐 국가기관도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상황이 딱 그래요. 지금 뭐 피해자 최모 검사가 법무장관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뭐 장관한테 이야기한 지가 벌써 뭐 몇 개월이 지났잖아. 그렇다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리고 어떤 날은 몇 년 있다가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다가 좀 있다가 피해자 사과했으니까 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고소 취소해 주세요. 그랬다가 저 새끼가 말을 바꾸네요. 배상금 얼마, 손해배상금 얼마 주기로 했다가 1,0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뭐 300만 원, 100만 원 딱 붙여놓고는 더 이상 얼굴을 안 보이네요. 노쇼네요. 이 새끼 또 처벌할래요. 얼마 있다가 또 돈이 좀 이제 보니까 들어왔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처벌하지 말아줘요. 취소했다가. 오락가락 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또 오락가락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막아요. 친고죄의 문제점이 피해자가 지멋대로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피해자한테 처벌 여부를 맡기니까 피해자가 지멋대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 쭉 나올 거니까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게 바로 일정 기간 안에 고소를 해라. 몇 년 있다 고소는 하지 마라. 그래서 고소 기간을 제한해 둡니다. 일단 자, 그래서 친고죄 고소 기간을 제한해 둬요. 비친고죄 경우는 고소하나 안 하나 뭐 수사에 착수한다 안 한다 이 차일 뿐이고 재판에 영향 안 미치니까 비친고죄 경우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친고죄 경우만 고소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6개월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6개월. 근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6개월이냐. 범인이 사고는 당했는데 범죄는 당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고소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서지. 누군지 알아야지 고소할지 말지 판단이 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고소를 안 하면 고소 못하게 제한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성추행이 친고죄였다면 뭐 7년이 지난 사건은 이제 고소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상관없고, 모욕죄 같은 거 범인을 누군지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고소 안 하면 고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있은 날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먼저 진행되죠.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공소시효는 막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범인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고소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멈추는데, 하여튼 요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고소 기간은 고민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쉬워요. 고민 기간으로 보시면 범인이 누군지 알았는데도 고민을 6개월 내에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 6개월 딱 지나면 고소 못 한다고 딱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등장했는데 그 고소견의 기산점 그 참고에 요 그 공소시효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공소시효하고 고소 기간의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그거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근데 이게 범인을 안 날로부터라는 것이 통상인의 입장에 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입니다. 이 피해자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자기가 막 조사해가지고 이 새끼가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지? 좀 어리멍텅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그러면 범인을 인식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통상인의 입장에 봐서 얘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놈이 이 새끼가 맞구나, 틀림없구나라고 확정적으로 범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하는데, 이 새끼가 아닐까라고 미필적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이 안 돼요. 요 미필적이라는 말 형법, 형사법에서 많이 특히 형법에서 많이 쓰이지. 미필적. 미필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애들 미필이라고 그러잖아.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피라고는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죠. 미가 또 안일미고 안일미. 필은 반드시 필이죠. 반드시 필.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조계종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나는 사람 이름 잘 까먹어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스님이 결혼을 했다가 금방 그냥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딸이 하나 낳았는데 딸을 돌보지도 않아. 나는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딸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딸도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법 개명을 내려주는데 뭐냐 하니까 불필이야. 불필. 넌 필요 없는 애야. 넌 필요 없는 애야. 이런 식으로 불필이라고 이름 줬어요. 누구야 이름 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인데 미필. 반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범인을 죽이려고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목을 잘라 죽였다 이러면 이제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죠. 확정적 고의. 그 말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계속 때렸다. 이번에 전주에 고준희 양 학대 치사 사건 때려가지고 던져놨는데 뒤져도 할 수 없어. 미필적 고의도 요즘 고의로 보죠. 고의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반드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미필적 고의인데 고소기간은 확정적 인식에서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미필적 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고소기간이 진행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가 종료된 후에 인식해야 됩니다. 범죄의 계속 진행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고소기간은 진행 안 되고 범행이 끝난 날로부터 진행이 돼요. 중간에 계속적인 인식한 때는 인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 참 하나 더 하자면 공범의 경우에 여러 명이 공범이 있으면 공범 한 사람만 범인을 알면 고소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범인 한 사람 알면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고 나중에 책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범인을 알았더라도 고소할래야 할 수 없는 어떤 불강력적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능적 사유, 법률상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해요.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해당한다고 본 옛날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소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딱 하나만 있고요. 요즘도 이제 이건 다 옛날 판례가 돼서 안 나오니까 고소 능력이 없을 때는 게 11세 그 소년인 때가 있어요. 11세 소년. 옛날 판례는 13세가 돼야 11세 여아의 경우는 고소 능력이 있다는 건 최근 판례고요. 11세 소년의 경우는 고소 능력이 없다는 그랬죠. 고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좀 무슨 애가 예쁘장하게 생겼나 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성추행 많이 당하죠. 남자도. 체육 선생님한테 맨날 가서 불알 고추 만지자 그러고 장난삼아 한다고 성추행이죠. 옛날에는 성추행이 친고죄였는데 그래서 11세 될 때까지 13세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소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초등학교 된 다음에 뒤늦게 이제 고소를 한 거야. 그러면 범죄를 당한 것부터 벌써 2년 3년이 지났으니까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느냐 6개월이 지나지 않느냐 문제되는데 고소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강력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진행이 안 되다가 13세가 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 판례. 요즘 문제가 잘 안 돼요. 친고죄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자 6개월이고요. 친고죄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되면 또 6개월 경과하지 않으면 고소하지 못한 책을 또 정리해봐요. 그 다음에 2로 내려가서 고소기간의 계산점 동그라미 1번 범인을 안 날이다. 범죄를 안 날 그러면 틀려요. 범인을 안 날이고 이때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과 범인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확정적 인식 줄 쳐놓고 이거 PPT가 안 돼 있었네. 그다음에 범인을 안다는 것은 뒷페이지 넘겨서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알게 된 걸 말하고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하네요. 범인이 수인인 경우, 범인이 수인이란 말이 여러 사람을 말한 거죠.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공범 중 한 사람을 안때로부터 고소는 진행됩니다. 인터넷에 댓글 단 놈이 서로 협의해서 공범이다 말이야. 공범 A, B, C 세 놈이 있어요. 공범으로서 모욕죄를 했어. 이게 이제 피해자다고. 이 세 놈이 공범을 했다는 건데, 요 한 놈만, 요 놈이 누군지 알겠다. 아이디 보니까 누군지 짐작이 가. 요 놈만 알았더라도, 요놈이 고소견에 다 진행이 된단 말이야. 6개월 안에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삼촌이고요. 삼촌이고 큰 조카, 작은 조카, 그 다음에 조카 친구 이놈이 삼촌 집에 와서 썰이를 해가서 뭔가를 훔쳐갔다고. 근데 요 새끼들이 조카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 새끼들이 훔쳐갔구나 것을 알았어. 그리고 범인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하죠. 그죠? 고소견이 소멸을 한단 말이야. 어릴 때는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범인이 누군지. 누가 범인인지 알아야지만 고소견이 진행이 돼요. 그게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범인이 수인인 경우에 여러 명인 경우에 그 공범적 일어난 때부터 고소견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공범의 고소견도 진행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 관계에 있는 공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놈이 범인이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이 조카들의 고소견은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범인을 안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한 거 있죠. 순위 경우 여기 들어왔네. 이것도 PPT로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또 해놨네. 자, 거기에 관한 판례가 있나? 판례. 다 그냥 넘어놨네. 하나도 안 해놨네. 바빠서 그랬구나. 요 판례도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5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판례. 동그라미 2번 예외. 고소할 수 없는 불강력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한다. 참고에 그 11세 소년 얘기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인의 경우. 이것도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위의 경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기간에 했다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고액고소권자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건데 요거하고 정반대 상황이 아까 한 범인이 여러 명인 경우하고 정반대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피해자야 피해자. 인터넷에 어떤 새끼가 욕설을 써놨어. 게시판에 회사 게시판에 그래서 A, B, C 하면 헷갈리나? 갑을병 이렇게 돼 있다고. 갑을병. 갑은 과장, 요즘 말하면 과장이고, 을은 부장이고, 병은 사장이야. 그래서 인터넷 욕을 써놓은 거야. 이 짐승 새끼들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과장 이 새끼는 쥐새끼고 이 부장은 개새끼고 이 새끼는 뭐 돼지 새끼고 개돼지들이 회사 운영한다 이렇게 욕을 써놨어. 근데 과장은 빨리 알았어. 1월 달에 이거를 글이 있는 걸 알았어. 그리고
쉬쉬했어요. 쉬쉬해가지고 7월이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과장의 고소권은 소멸하고 없지, 그지? 없더라도 부장이 뒤늦게서 알았어요. 8월 달에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지. 사장은 제일 늦게 앉혀. 다음에 알았어. 다음에 뭐 1월 달에 알았어. 1년 있다 알았어. 그래서 얘가 자기 고소 기간이 다 지나서 자기 고소권이 소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권은 영향을 안 미치죠. 고소권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그 얘기예요. 요거하고 정반대 얘기야.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기간의 해태. 해태란 말이 게으를 해, 게으를 태야. 어떤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기간을 안 한 거야. 여기 해태. 나도 지금 급한 게 있는데 벌금을 일정 기간 안에 내는데 일정 기간 안에 벌금 안 내면 과속해서 벌금 범칙금을 안 내면 가상금이 또 붙지, 그지? 거기 기간의 혜택. 그래서 고소기간을 얘 고소기간이 혜택해서 얘 고소기간이 고소가 소멸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타인의 고소에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주관적 가분 현상입니다. 옆에 써놔. 주관적 가분. 헌법 얘기할 때 했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걸로. 집안에 반역이 있거나 집안에 빨갱이 있으면 온 집안이 다 뭐 반역죄 또는 빨갱이 집안으로 처벌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잘못한 그놈만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소 취소 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밥 먹고 와서 하자.